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이 하는 건 무조건 하기 싫은 거, 나만의 특별한 것들만 갖고 싶은 사람들.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만나볼 차가 그런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차, 저 차, 의 차. 오늘 볼 차는 제규어 XF 차주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김포 풍무동 살고 있는 홍준호라고 합니다. 네, 홍준호 선생님. 일단 차 출발하면서 자동차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차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 차는 제규어 XF 14년식이고요. 배기량은 2000cc 정도 되고 개솔린으로 기능성이라든지 뭐 잡다한 옵션은 적지만 주행감이 좋아서 선택해서 타고 있습니다. 얼마 주고 구매하셨는지. 신차 기준은 1년 정도 된 중고차로 매입을 했는데요. 약 5천만 원 미만으로 매입을 했고요.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그 기름값과 보험비 이런 걸로 달달이 얼마 정도 나가는지. 제가 그런 거 신경을 잘 안 쓰는 타입이긴 한데. 그러실 수도 있죠. 네. 그러면 이 차를 7년 정도 타셨으면 네. 이 차의 장점. 일단 장점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감성, 영국 감성, 중후한 느낌을 저는 좋아해서 그런 느낌이 제일 좋은 것 같고, 보통 BMW나 벤츠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기능성이나 실용성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우선순위를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기능이 많다 해도 기능을 실질적으로 쓰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굳이 기능성이 많고 뭐 실용성 부분에서의 독일차보다는 그냥 주행감이나 그냥 안정감이 있는 이 차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사실 사전 인터뷰에서는 흔하지 않은 차를 타고 싶었다라고도 하셨어요. 네네네. 그런 부분도 있긴 하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BMW 5 시리즈나 벤츠 E클래스라 그러나요? 그런 차도 많이 타시는데 서울에서는 약간 소나타 느낌이잖아요. 그런가요? 네, 소나타 뭐라 그래야 되나? 차는 너무 좋은데 기본적으로 좋아서 너무 흔한 느낌? 약간 너무 평범한 느낌이라서. 소나타 느낌이라고 하신 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희생한 부분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좀 흔하지 않은 건 그만큼 좀 인기가 없다는 거니까. 그렇긴 하죠. 일단 브레이크 디스크도 지금 갈아야 되는데 못 갈고 있는데 브레이크 디스크를 정품으로 갈게 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품에 대한 추가 비용이라든지 약간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크죠. 방금 말씀하신 이제 감성 네. 그런 거 말고 바로 이제 경제성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단점으로 넘어가 버린 것 같은데 네. 혹시 더 할 장점은 없을까요? 일단 외관 자체가 날렵하다라는 느낌보다는 좀 묵직하고 신사적인 감성이 좀 묻어나오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에어컨 같은 경우에 가동되지 않을 때 송풍구 자체가 닫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어수선하지 않고 편안한 느낌이 나요. 그러네요. 차를 탔는데 이렇다 할 구멍이 안 보이네요. 저는 그런 디자인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잡다하게 화려한 느낌을 내려고 하는 부분이 오히려 더 안 이쁜 느낌을 저는 받아서. 지금 에어컨 송풍구가 닫혀 있는 건데 네네. 이 시동을 켜면 나오는 건가요? 네, 당연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굳이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로 놔두는 차들이 대부분인데 네네. 이거는 닫아주네요. 네, 그렇죠. 이 부분 자체가 큰 것 같지는 않아도 보시면 여기 송풍구 자체가 없다라는 것만으로 뭔가 안정감이 느껴지는 디자인이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지금 기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시면 우드 느낌으로 해서 중후한 신사 느낌이 나는 거죠. 변속 다이얼 같은 경우도 제일 마음에 드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변속하거나 이런 경우에 손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손가락만 까딱해도 가볍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쓰다 보면 다른 차를 탈 때 변속기가 불편하구나 느낌이 들 정도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저기 앞에 세워서 잠깐 네. 차를 멈춰 볼까요? 제가 알기로는 네. 이 차에 시동을 끄면 네. 그 변속 다이얼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방금 파킹에 안 놓고 껐는데 그래서 변속이 자동으로 파킹으로 바뀌면서 아래로 들어가는 모양이었죠. 가시죠 이제 다시. 또 생각나시는 장점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차를 만든 전체적인 구조학적인 부분이 좀 편하게 돼 있어서 그 전에 제가 탔던 국산차를 탔던 느낌보다는 다리가 편하다라든지 공간 자체가 살짝 편한 느낌이 있어요. 어떤 것들을 타보셨는데요? 바로 그전 차량은 제네시스 쿠페를 타봤고요. 뭐 그전에는 뭐 소나타라든지 뭐 그레인저라든지 일반적인 차량 많이 타봤는데 그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그 공간감이라든지 느낌이 확실히 그 차이가 좀 큰 것 같아요. 단점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차의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최대 단점은 서비스 센터가 조금 불만족스러워요. 몇 주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그리고 점검을 받잖아요. 그 자리에서 수리를 바로 해주지도 않고요. 그 부분도 또 몇 주를 기다려서 수리를 해야 된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실제 지금 제가 운전석 쪽에 도어락 부분이 고장이 나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밖에서 닫히면 되는데 열림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리를 받으려고 AS 센터에 신청을 했더니 이 부분 점검 받는데 3주가 걸렸고 이것도 몇 주씩 기다려야 되니까 그 부분은 굉장히 불편한 부분인 것 같긴 해요. 특히 외제차 중에서도 제규어의 그런 서비스 오래 걸리는 건 네. 얘기가 많았던 거니까요. 네네. 이 계기판이라던가 내비게이션이 다 영어로 돼 있어요. 네네. 근데 이게 한글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계기판은 한글 지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내비게이션은 한글 지원이 가능하고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불편한데 이게 진이로 되어 있는데 솔직히 길 안내적인 부분도 좀 불편하고요. 그러니까 빠른 길을 잘 안내를 못한다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도 있고 보기에도 좀 불편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 내비를 많이 쓰고요.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걸 빼버리고 내비를 바꿔버리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제규어 브랜드 차들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동 꺼진 현상. 진짜요? 네,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시동이 꺼진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는데, 차도 뽑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7년 이상 타면서 단 한 번도 뭐 차에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판단하건데 마케팅적인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나오는 부분이 남의 차 브랜드를 안 좋게 얘기하고자 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너무 과장되진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제규어 차들 좋은데 벤츠랑 BMW에서 네.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린 거다. 저는 그렇게도 판단을 하죠. 왜냐면 얼마 전에 디젤 차량들 다 한 번에 난리 났었잖아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검사 받을 때 속였다, 성능 속이고 조작하고 이런 거 다 걸렸지만 제규어는 안 걸렸잖아요. 그 뭐 아우디 뭐 독일 차량 다 걸렸을 때도 걔네들 결과론적으로 성능 다 조작하고 살펴보면 문제가 있는데 알아서 또 마케팅으로 다 잘 덮고 또 영업하고 하시는 거 보면 저는 잘 모르겠어요.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때 이 네. 차에 정말 만족하면서 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서비스 센터를 제외하고 나서는. 네. 서비스 센터만, 서비스 문제만 제외하면 네. 차 자체는 네, 자동차 자체는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번에도 차를 바꿀 때 제규어 브랜드의 다른 차량으로 신차로 살까 말까 고민도 많이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제규어를 타고 있다면, 네, 제규어를 타면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벤츠, BMW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흔한 차량보다는 조금 고급스럽게 느껴 하시는 분도 많고, 본인이 느끼는 하차감은 어떠신가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비슷한 수준의 차량으로 봐서는 뭐 BMW 5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고급스럽고 적당하게 좋구나 하지만 조금 흔하고 실용적이고 약간 그런 눈길로 봐준다면, 제 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좀 신사적이고 굳이 경제성보다는 그런 감성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유가 좀 더 묻어난다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제규어를 생각해 보면 네네. 이제 앞에 이렇게 동상 같은 게 하나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요새는 이렇게 마크가 박혀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전보다 그런 고급스러움이 떨어져 보인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고급스러움을 좋아하시는데 아쉽진 않은지. 저는 전혀 아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감성 자체가 실제 고급스러움이라는 게 약간 회장님 고급스러움이 있고 젊은 감성의 고급스러움이 있는데, 저는 오히려 엠블라가 튀어나와 있는 부분 자체가
약간 올드한 감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차를 바꾸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14년식인데 지금 22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오래 타본 차량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도어락 부분도 그렇고 살짝 고장이 나는 것도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고. 7, 8년 탔으니까 이제 네. 바꿀 때가 됐다. 사실은 차를 진작에 바꾸고 싶었는데 제가 결혼 직전에 이 차를 샀거든요. 근데 결혼한 이후에 집사람 눈치가 보여서 진작에 바꾸고 싶지만 유부남은 본인이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차를 아직까지 못 바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유부남 시청자분들이 공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차로 바꾸고 싶으신가요? 저는 지금도 굉장히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감성의 차량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일단 벤틀리라든지 좀 특이한 차량 있지 않습니까? 뭐 대형 SUV를 캠핑카 형식이라든지 오피스카 형식으로 좀 교환한 차량, 이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해요. 한결같으신 거네요. 남들이 타지 않는 차. 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차를 탄다고 해도 비슷한 감성이었으면 좋겠고 네, 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또 비슷한. 하셨는데 가격대는 상관이 없나요? 가격대는 솔직히 아직까지도 고민되는 게 1억이 좀 넘어가도 질러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과연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라는 고민도 좀 들기도 하고, 약간 그런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가격은 1억을 넘어도 괜찮을 것 같다. 지금 1억이 넘는 차를 구매하시는 거는 이제 아내분의 승인이 떨어진 이야기일까요? 승인은 아직 차 바꾸는 것까지는 승인이 났는데 아마 1억이 넘어간다고 하면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 부분은 제가 알아서 좀 유도리 있게 처리를 해야 되겠죠. 괜찮으실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에 뭐 이런 옵션이나 이런 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제가 이 차를 샀을 때도 마사지 기능을 넣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마사지기를 별도로 조수석에 장착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마사지기 기능을 시트에 장착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차에는 없는 상태고요. 네, 지금 없는 상태인데. 저 자동차 관련된 컨텐츠 하면서 네. 마사지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분은 처음 봤습니다. 그런가요? 네, 다들 뭔가 자율주행이라던가 네. 아니면 첨단 기술을 얘기하셨었는데 네. 굉장히 쉽지 않은 차 선정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지금 바로 복귀해서 어떤 차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I loved you once and I love you again, but it's over now, it's over.